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영표TV의 홍영표입니다.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홍영표의 진실 토크. 오늘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요즘 계속 조선일보의 김형석의 100세 일기라고 하는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100세 일기에 난 내용이 하도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교수님의 칼럼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드리고자 진행을 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LA 부근에 리버사이드 시티가 있다. 시청 앞 공원에는 동상이 셋 있다. 맨 앞에는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고, 세 번째는 인도의 간디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간디 동상은 몇 해 전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도 건립되었습니다. 간디의 생애를 보여주는 영화가 상영된 일도 있었다. 4시간에 걸친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관객에게 강한 울림을 남겨주었다. 그 마지막 장면, 간디의 유해를 인더스강에 뿌릴 때 모든 거짓을 배격하고 진실이 남는 사회, 폭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위해 생애를 바친 지도자 간디, 이런 대사가 영화에 나왔다고 합니다. 국유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간 도산 안창호 얘기입니다. 그는 오렌지 농원에서 품팔이로 일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남겨준 정신을 기억하는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뜻을 기리려고 동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명언입니다. 그는 애국이란 곧 정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강점기 때 순국했습니다. 정직의 사회적 가치는 진실이고 진실한 삶의 결과는 정직입니다. 진실과 정직은 윤리적 규범과 실천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 지도자는 그래서 그 모범을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랑스러운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제가 나온 중고등학교의 선배님이란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맨 처음 세운 학교가 예수교 학당입니다. 현재 이름이 바뀌어서 서울 종로구 해화동 1번지에 있는 경신중고등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교 미션 스쿨입니다. 같은 해 1885년에 배제를 세운 감리교 출신의 아펜셀러와 쌍벽을 이루는 목사님이었죠. 언더우드 목사님. 한국을 위해서 4세대, 5세대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원두우 집안.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우신 그 예수교 학당의 제2회 졸업생 도산 안창호 선배님 참 존경합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한 그 한마디 거짓말 때문에 그는 백악관에서 물러났습니다. 도청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물었더니 그는 내가 책임질 때보다 이전에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여당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사퇴를 강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당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사퇴를 강권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에서는 그 사건을 웃음거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사회에서는 늘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사회는 수단과 방법은 거짓이라도 목표에만 도달하면 그걸 정의로 믿고 있던 정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비슷하죠. 오늘의 우리 정치계와 사회는 어떠한가? 권력 핵심인 청와대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 왔는가?
지금 정권 지지자들이 적대시한 박근혜 정권은 실책을 저질렀다. 탄핵을 당했다. 국민도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실책이 아닌 그보다 더한 계획적인 허위와 거짓을 꾸며왔다. 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조국 사건의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책임을 졌는지 국민은 모른다. 사실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청와대와 검찰은 진실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진실과 정직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지도자나 정권이 존속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걱정이다. 지난번처럼 드루킹 사건처럼 진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지도자나 정권은 국가적 범죄자이다. 우리 모두 거짓이 없는 정직한 국민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법치국가는 권력으로 법을 만들고 힘으로 통제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증진하게끔 하는 선한 질서가 목적이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100세가 넘으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께서 조선일보 12월 19일자 토요일에 실으신 김형석의 100세일기. 제목은 이렇습니다. 안창호는 말했다.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여기서 두 가지만 짚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이번 문재인 정권은 울산 선거에서 보듯이 조국 사태, 유재수 사건에서 보듯이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드루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의 탄생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는 또 방송에서는 모든 관제 여론이 거짓을 행하고 있고 리얼미터라고 하는 조작미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여론단체, 또 다른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올바른 민심을 전달하기보다는 거짓된 여론조사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부끄럽지만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그러면서 또한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돼. 그렇게 우리가 배워오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직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말 최대한의 규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그 공동체가 만든 법 체계 내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됩니다. 정직. 우리는 죽더라도 정직하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제가 나온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중고등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저희 교훈이 크게 써져 있습니다. 기독적 인격. 물론 기독적 인격 이꼬르 예수님의 인격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든 인성을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정직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남의 물건 훔치지 말자 등등 십계명에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거짓말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의 선생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그 정권이 정말 진실한 정권인지 정의로운 정권인지 아니면 지금 정권처럼 자기네들이 겉으로는 모든 정의와 양심과 공의와 모든 것들에 화신인 양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속을 뒤집어 보니 모두가 위선 덩어리고 모두가 거짓말장이고 뒤로 여러 가지 정권의
반대급부를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 정권, 아마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이 정권을,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자꾸 후퇴가 됩니다. 그 후퇴가 되는 책임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이 판치는 사회,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고 삽시다. 홍영표였습니다.